예, 법원 행정처장님께 묻겠습니다. 네, 행정처장입니다. 예, 처장님, 사법부의 독립이란 게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죠. 법치와 민주주의 확립을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국민을 위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 수단이라고 그러니까 독립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네. 사법부의 독립, 법원에 대한 신뢰, 판결의 공정성이 무너지면 이 땅의 법치주의가 뿌리채 흔들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기저가 상당히 약화될 겁니다. 정말 두려운 심정으로 묻겠습니다. 저는 작금의 이 사법농단 사태를 보면서 공적 권력을 사익에 활용을 했던 최순실 국정농단과 다를 바가 없다. 정말 참 참담한 심정으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법원은 상고법원으로 대표되는 집단적 사적 이익을 위해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공정해야 될 재판을 심지어는 수단으로 해서 거래한 정황이 있다는 그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대통령이 탄핵됐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왜 일어났는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지고 전말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관련자를 단죄하는 인적 청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지난 6년간 양승태 코트에서 무슨 일이 왜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밝히고 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까지도 이루어져야지 저는 최근의 사법 사태에 대해서 완결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PT 좀 띄워주시죠. 지난 6월 15일 김명수 대법원장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수사가 진행될 경우 모든 물적 조사 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이다. 사법 행정 영역에서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장님, 특별조사단장으로도 일을 하셨는데 법원 자체 조사에서 모든 진상이 밝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조사단은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윤리감사관 법관 4명이 주축이 돼가지고 조사를 실무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지는 않죠.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관점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처장님께서는 법사위에서 재판 거래는 없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직도 변함이 없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게 믿고 있다는 그런데 저도 그렇게 믿고 싶고 저 자신 법조에 몸을 담았던 사람이고 법원에 대해서 무한한 신뢰와 존경을 보내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행정처장으로서는 수사 중이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제징용 관련해서 최근에 연일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2013년 9월 권순일 차장이 당시 행정처 차장이 청와대를 방문했던 것을 비롯해서 2013년 10월 임종원 당시 기조실장이 주철기 안보수석을 만났고 2014년 12월 김기춘 비서실장 공관에서 또 차한성 처장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 윤병수 외교부 장관하고 만났고 2014년 10월 다시 실장 공간에서 김기춘 실장, 박병대 처장, 조윤선 정무수석, 윤병세 장관, 정종섭 장관 이렇게 또 만났다. 이게 외교부 압수수색 결과에서 지금 나온 거고 그 내용에서는 재판의 절차뿐만 아니고 실체에 대해서까지도 일정 부분 얘기가 된 걸로 그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게 상당한 개연성을 가지고 또 지금 흘러가고 있고, 그래서 무작정 재판 거래는 없었다라고 단정 지으시기에는 지금은 조금 부족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이 그랬다면 재판 거래 바로 해당된다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재판을 담당하지 않는 분이 재판을 두고 했는데 그걸 거래로 볼 것인가 그에 대해서는 좀 다른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판 연구관에 대해 가지고 압수수색 하려니까 그걸 또 영장 다 기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그 연결 지점인데요. 예. 그에 대해서는 재판 사항이라서 이 자리에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참 답답합니다. 예, 처장님. 국민들이 그 과연 얼마나 그걸 믿어줄 거예요. 저 자신 이런 얘기하는 게 참 싫습니다. 그리고 강제징용 관련해서 왜 이렇게 늦어졌냐 그러니까 두 쪽짜리 통지서 보내는데 일본어 번역이 석 달 걸렸다고 합니다. 좀 이 궁색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가 정교조 소송 같은 경우에는 법원 행정처에서 만들어준 문건하고 노동부가 제출한 당사자 재항고 이유서가 거의 동일하다라고 돼 있고 노동부 대리인들은 자기가 써준 거하고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등등도 참 예. 그것뿐만 아니고요. 행정처에서 나온 문건들을 보면은 2015년 6월 박근혜 가면 민영사 책임 검토, 2016년 4월 공무집행 방해 관련 보고, 2015년 3월 외로운 늑대에 의한 테러 방지 법안, 이런 것들이 법원은 기소가 되거나 아니면 민사가 들어오면은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면 될 건데 선제적으로 이런 게 법에 위반이 될 소지가 있다 없다 뭐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마치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작성했던 그런 문건하고 똑같은 걸 지금 만드는 게 나와요. 왜 법원에서 왜 이런 걸 만듭니까? 예, 지금 수사 중이지만은 뭐 예. 나중에 영장 기각돼 밝혀질 가지고 것으로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띄워주십시오. 자, 처장님 잘 아시겠지만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 발부 요건이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범죄 사실 입증의 정도가 어느 게 더 높습니까? 구속영장하고 압수수색영장. 뭐 그것은 어느 것이 더 높다보다도 관련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형소법 201조에 보면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상당한 이유입니다. 다음요. 근데 압수수색영장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처장님,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이건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는 얘기죠. 입증보다는. 근데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그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그냥 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압수수색은 범죄를 소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압수수색 단계에서 구속영장과 같은 그런 입증을 요하지 않는 것이지요. 근데 법원이 요즘 이 사법농단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 기각하는 거 보면은 소명을 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냐? 자, 좀 보여주시죠. 지난 7월 달에 양승태 대법원장, 박병대, 임종헌, 예, 존칭을 생략하겠습니다. 기각하면서 일상의 평온과 주거권을 침해할 만한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 법원이 언제부터 이렇게 챙겨줬는지 모르겠고 혐의가 소명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정황이 있으면 되는데, 그 다음요. 공모에 대한 소명 부족. 이것도 역시 압수해가지고 소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별건 수사다. 제가 또 가장 힘든 게 임의 제출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 대부분의 경우는 임의 제출 요구했으나 임의 제출 거부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영장을 청구한 건데 또 임의 제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뺑뺑 돌리는 겁니까? 다음요. 4차입니다.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 이건 완전히 본안 판결을 지금 하는 겁니다. 자료 임의 제출 가능성이 있다. 또 나옵니다. 5차. 소명 부족이다. 6차. 주심 대법관의 자료는 이거는 뭐 그런 대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법원 행정처 자료 충분히 제출됐다. 수사하고자 하는 쪽에서 충분히 제출 안 돼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7차. 추상적 가능성만으로 압수수색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가능성 필요 없습니다. 의심할 만한 정황만 있으면 됩니다. 8차. 임의 수사 시행하지 않았다. 수사 지휘합니까? 9차.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위상 자료를 실어갈 수 있을지 의문. 10차. 소장님, 지금 헌법에 의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법관이 영장을 발부하고 그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헌했던 이 나라의 파운더들은 지금 이런 상황을 예정을 못한 것 같아요. 지금 공정한 심판자이기도 하지만 수사 예상자입니다. 고향나무 밑에서 가끔 고쳐 내지 말라고 그랬는데 의심할 만한 조각만 있으면 압수수색을 그대로 내줘야 되는데 소명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불신의 정부가 인계점을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대통령이 잘못하면 탄핵하고 선거에 다시 뽑으면 되는데 사법 전체가 잘못하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제발 좀 배우 각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님. 예. 제가 뭐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만은 그 압수수색도 제가 기록을 보지 않아서 또 재판 관련이라서 또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압수수색이란 것은 특정한 혐의 사실이 제시되고 그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그래서 어떤 예를 들면 사기에 대해서 혐의 사실을 제시하면서 그 사람이 살인, 강도 뭐 모든 사실을 파악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즉 모든 그러니까 어떤 죄를 찾기 위한 이런 압수수색은 허용 안 되고 그리고 간략하게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흔히들 그 참고인은 압수수색하고 피해자는 압수수색 안 한다 이랬는데 압수수색이란 피해자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그 피해자에 관련되는 증거가 참고인한테 있으면 참고인에 압수하고 피해자에서는 피해자였고 이런 거지 피해자에게 먼저 해야 되고 그런 것도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하튼 여러 가지 뜻을 보면 언론하고 좀 우리 시각하고 좀 다른 점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필요하시면 보충 질문 또 하시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이은재 의원님 질의 부탁합니다.